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의 이란입니다. 오늘도 일촉즉발 이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사망자가 무려 12,000명을 넘었다. 혹은 시신을 찾으려는 유족에게 5천 유로를 요구하면서 아예 시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특파원을 지낸 동아일보의 이세영 국제부장과 함께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세영 부장, 중동에 몇 년 계셨습니까? 제가 동아일보 카이로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년 2개월 중동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스라엘, 레바논 같은 나라들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란에 대해서는 좀 현장 취재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 워낙 이제 중요하고 이슈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은 쉽게 이렇게 취재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주변부 중동은 거의 다 한번 훑어서 취재를 하신 셈이네요. 그럼 이세영 부장은 예,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전문가시니까 이게 전 제일 궁금해요. 지금 사실 인터넷 끊겨 있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란 내부 기류를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이란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시위가 심하게 이제 발생하고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예. 이 부분에서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이란의 지금 전반적인 이란 국민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스탠스는 하메네이 체제도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우호적이지도 않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예. 페르시아 문명을 만들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했고 외세 개입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강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이란이 이제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오래 거쳤고 예. 특히 아시다시피 이란은 세계적인 천연가스 천연가스 보유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학기술도 상당히 발달한 나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척을 지면서 강한 제재를 받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분노가 이제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더 짚어야 될 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예. 시위가 굉장히 거세요. 예. 그리고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란 군부가 이 하메네이 체제에서 이탈을 한다거나 반발을 한다는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대에서도 보면은 분명한 어떤 영향력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나 조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체제가 무너진다고 지금 보는 거는 다소 좀 이른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도 싫지만 미국도 싫다. 이제 맞습니다. 예. 이란 사람들의 자존심과 국민성을 고려하면 그렇다.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요. 이세영 부장과 함께 지금 화면을 만나볼 텐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관을 점령해라. 곧 도움이 갈 것이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 all Iranian patriots, keep protesting. Take over your institutions if possible. And all I say to them is help is on its way. You said to Iran this morning that help is on the way for protesters. What did you mean by that? What kind of help? You're going to have to figure that one out. I'm sorry.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냅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실 도움이 갈 것이란 말, 도움이라는 단어가 좀 저도 꽂혀서 이세영 부장. 이게 군사 개입을 바로 하기보다는 뭔가 심리전 같기도 한데 실제로 진짜로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하면 이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한다면 예. 지금 이란 정부는 아마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지난해 12월 28일 이제 시위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란 정부는 미국이 뒤에서 시위를 조장한다. 예. 미국의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 이건 이란 정부가 그동안 주장을 했던 얘기를 사실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반정부 시위를 더욱 강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명분으로 또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예. 특히 이란 군부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보수 성향 국민들이 또 더 결속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대 봐라 저 미국 뒷배 있으니까 우리는 더 초강경으로 진압하겠다 이런 명분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저거 다 미국이 조장하는 거라고 이런 명분을 더 크게 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군사 개입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하는 걸 보니까 미국 마음만 먹으면 군대로 사실 다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군사적으로도 베네수엘라는 사실 이렇다 할 전력이라는 게 없었지만 이란은
어쨌든 중동의 지금 대표적인 군사 강국이고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의 미사일 전력과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상태에서 이란을 이제 군사 공격을 이제 감행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주변 나라인 뭐 바레인이나 UAE나 카타르 같은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와 그 미군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란이 이제 이 나라들에 대한 반격을 해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산유국들의 그 석유 인프라를 굉장히 크게 파손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그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이 나라들은 이란하고 워낙 가깝고 방공망도 이스라엘 같은 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석유 시장 같은 게 그 고물가에 굉장히 그 석유 가격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물가 잡아야 되고 미국 경제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하면서 유가 끌어올리고 혼란스럽게 되고 경제 더 안 좋아지고 상당히 큰 그 부담을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 옵션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그 어떤 선택지는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세영 부장이 얘기했던 걸 좀 꼭꼭 씹어서 하고 싶어서 뭐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공중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 저기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방공망이 뭐 거의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 그럼 이란도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를 때려버리면 그게 더 확전되고 오히려 미국에 안 좋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 사우디나 UAE의 그 석유 시설들이 이제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그 이제 유가 그 급등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이제 그 전 세계 해상 그 석유 유통의 약 30%를 차지하는 페르시아만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미국이 맘만 먹으면 군사작전할 수 있는 건 마두로와 때는 다르다. 또 하나 이란에도 사실 작년이었나요? 그 벙커 버스터 딱 핀셋으로 공격할 때 보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6월에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공습을 하면서 12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그 공격 목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어떤 핵 시설이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제 군사 인프라를 제한적으로 타격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어떻게 군사 개입할지는 모르겠으나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범위의 이제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민간인들이 많이 그 어떤 이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나 가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거나 훼손이 된다면 오히려 이란 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개입했지만 역시나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됐고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 뭐 이런 식의 그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 과거에 이제 화면에도 나올 텐데 벙커버스터 타격했을 때 핀셋으로 구멍 뚫린 저런 부분을 했을 때는 실제로 특정 군사 지역이니까 콕 집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 만약에 또 이란을 타격한다면 여기 뭐 테헤란에 민가들도 있고 인명피해도 많기 때문에 이게 꺼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세영 부장 이게 미국이 중동에 입김 불어넣어서 개입했다가 사실 재미 본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과거를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2003년에 이제 당시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를 이제 테러를 막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는 거를 이제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었죠. 침공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라크는 그 더 혼란스러워졌고 뭐 한때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점령하면서 서구 민주주의 이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IS 같은 이제 아주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생기는 그 상황이 펼쳐졌고 사실 뭐 거의 그 득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이제 당시 빈라덴을 보호해줬다는 이유로 공격을 했는데 결국 2021년 8월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철군을 하는 상황이 됐고 당시 공격을 했었던 탈레반이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이제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반미 국가가 되고 당시 거주하던 그 미국 외교관과 미국민들을 이제 444일간 인질로 이제 억류를 했는데 당시에 미국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들을 이제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사막에 추락을 했고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란이나 어떤 중동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거 미국의 직접 개입 얘기를 했지만 그 돈 쓴 게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 원. 뭐 미국을 사실 국방비만 1,000조 든다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야, 사실은 미국의 타격 출혈도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세영 부장, 그럼 정리를 하자면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상 진짜 군사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지금 뭐 오늘 도움을 주고 있다 혹은 그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주는 메시지가 그냥 일종의 심리전, 말폭탄 수준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어서 사실 어떻게 결론을 몰아가고 이제 결정을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군사 개입의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외신에서는 벤스 부통령, JD 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그 부통령도 이란 개입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의회나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코 이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예. 마가 진영이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그 기류도 사실 미국의 해외 개입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세영 부장이 점검하고 관측했던 이런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시나리오가 정말 이 정도를 당연히 미국도 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심리전으로 지금 이란에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속내 얘기까지 중동 전문가 이세영 동아일보 국제부장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예, 이 소식은 정리를 해보고요.